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장용진 TV에서는 이번 주부터 이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후보자들,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라고 해야 되겠죠.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 구리와 남양주의 중간쯤, 이 경계선쯤에 있는데, 자, 오늘은 바로 그 남양주 시장 출마 예정자를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 곁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얘가 누구시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름표를 붙여와가지고 붙여왔습니다. 제가 네, 자, 백주선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솔직히 갑자기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하니까 좀 되게 어색해요. 저도 이 카메라 요 앞에만 봐야 되니까 예. 기자님 얼굴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시선 처리가 아직은 좀 생각보다 좀 매끄럽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네. 이렇게 지금 경직돼 괜찮습니까? 있는데. 예. 네, 네, 표정을 제가 봐도 네, 근데 한 5분 정도 지나면 예.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어색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우리 여기 백주선 변호사가 실은 저희 후배예요. 네, 후배. 그것도 1년 후배예요. 1년 후배라서. 예, 맞습니다. 왜 뭐 군대든 학교든 1년 선후배가 제일 무섭기도 하고 제일 가깝기도 하고 그동안 이런저런 거 되게 그 부대낌이 많은 그런 관계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색을 앉아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네. 네. 중앙대 네. 네. 제가 중앙대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예, 중앙대 법대 9학번이고 예, 학생회장 했죠. 예, 맞습니다. 했죠. 95년에 법대 학생회장을 했었고요. 96년에 총학생회장을 했었습니다. 참네. 법대 학생회장하고 네. 총학생회장까지 한 사람이고 친구고요. 그리고 지금 저 변호사 시험 언제 합격했어요, 근데? 2007년에 합격을 해서 네. 2008년, 9년 연수원 생활하고 2010년부터 변호사 생활 시작했습니다. 2007년이면은 연수원이 그러면은 한 34기 정도 됐나요? 그때가 39기입니다. 39기요? 네. 예. 자, 연수원 39기 변호사. 네. 네. 근데 제가 우리 백주선 변호사도 그렇고 우리 저기 한해 선배인 네. 정몽태 선배도 그렇고 네. 언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저는 저는 공부할 시간 없었잖아.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거의 못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학과나 공부가 공부랑 달리 굉장히 재미도 없었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복학하고 그리고 졸업하면서 공부를 이제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최종 합격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 편이었습니다. 네. 뭐 최종 합격까지 시간이 걸리면 어때? 뭐 네. 합격은 했잖아. 나는 떨어졌고. 예, 네. 그래도 다행히 이제 보람을 이제 갖게 돼서 만약에 공부를 그동안 이제 많이 하고 사실 중간에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하나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격을 해서 합격했을 때는 부모님이나 이제 장인 장모님도 무척 네. 기뻐해 주시고 주변에서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기쁨이 두 배였겠군요. 두 배, 세 배 이랬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변호사 생활을 쭉 해 오셨는데 네. 남양주에는 언제부터 여기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남양주는 정확하게 2023년 12월에 이제 이전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 2019년에 남양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려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남양주 지원이나 지청이 문을 열기 전이었고 터만 있었지 건물이 아예 착공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쭉 돌아다니다가 남양주에 바로 개업하기는 즉 사무실을 확장하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다 싶어서 여기 구리 교문사거리 쪽에 먼저 사무실을 열고 그때가 2019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2019년부터 구리 남양주와 본격적인 인연이 되고 남양주가 더 이제 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제 지금 아예 이사 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도 지금 뭐 다산 신도시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 구리에서도 사실은 사무실 차원에서는 자리를 쭉 잡아갔는데 애초에 남양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생각이어서 이제 다만 좀 미루고 있다가 이제 겸사겸사 이번에
사무실을 이제 구리 사무소를 폐쇄하고 남양주 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남양주 쪽에 지금 활동 많은 여러 지금 현역 의원님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님, 네. 김병주 의원님,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님 네. 세 분들. 그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으셔야지.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일단 제가 도농역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네. 우리 김용민 의원님하고는 김용민 의원 저보다 3살은 어려도 상당히 재주가 출중하고 벌써 재선 의원 아닙니까? 네. 민변 시절에서부터 같은 인연이 있었고 그리고 같은 시기에 민변 사무차장을 했습니다. 정연순 변호사님이 민변 회장을 하실 때 저도 사무차장 그리고 김용민 의원님도 사무차장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있었고요. 잠시만요. 네. 김용민 의원이 3살이나 어리다고요? 저보다 3살이 백 어립니다. 변호사보다 3살 어리다고요? 예, 제가 학번으로는 92학번, 우리 김용민 의원님은 95학번. 학교는 좀 다르지만, 아. 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훨씬 더 들어 보이는데. 실제 보면은 피부나 이런 얼굴 생김새 봤을 땐 제가 더 들어 보일 텐데, 그리고 뭐 혹시 더 들어 보인다면 김용민 의원이 벌써 국회의원으로서 재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록과 역량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서 조금 더 저보다 어른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김용민 의원이 95학번이셨군요. 맞습니다. 예. 나이가 좀 적었구나.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근데. 그렇죠. 생각해 보면 초선 의원 때 그 수석 최고위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의원인 거죠. 그러면 아마 김용민 의원도 되게 이제 열심히 그러니까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고 특히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울 때 가장 앞장섰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다라고 하면은 김용민 의원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변호사 할 때부터 검찰 개혁 그다음에 국정원 개혁, 경찰 개혁에 앞장을 섰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여전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의원이 김용민 의원님입니다. 예, 김용민 의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다 잘 알고 네. 있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우리 백주선 변호사께서도 그동안 이제 계속 네. 그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고 오셨잖아요. 네. 예. 어디서 주로 활동하셨어요? 저는 사실 민변 차원에서는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을 쭉 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민생경제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활동 분야로 따지면 민생경제활동, 민생운동 영역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부터 이제 본격적인 인연이 되었고 그때 성남FC 감사를 했었는데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저도 출국 금지가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같이 이제 맞서 싸웠고 선거 과정이라든가 변호사가 이제 필요할 때는 저도 합류를 했지만 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주로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검찰의 어떤 부당한 그러니까 경찰, 검찰의 부당한 수사나 기소 혹은 선거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변호사들을 같이 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왔던 것이 주력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아주 선두에 서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특별히 더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건 좀 제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참 겸손하네. 보통 정치인들 안 해도 했다고 그래야지. 예, 아직까지 정치대가 덜 묻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민생경제 활동을 주로 했으되 검찰 개혁 활동도 함께 부지런히 해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같이 이제 얽히셨군요. 네, 많이 이제 얽혔고, 제가 이제 출국 금지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항소심까지는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기자들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그렇고 중앙대 출신이면 괜히 이재명하고 엮여가지고 이래저래 불이익 보신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이익을 보신 분들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런데 이재명 호위무사라고.
근데 그 정도 가지고 호위무사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왜 호위무사냐 이런 네. 얘기인데요. 사실은 제가 뭐 유일한 호위무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없죠. 예. 이미 많은 분들이 호위무사로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크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호위무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학교 인연이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지난 두 번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열심히 뭐 종합상황실의 선임팀장으로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의 법률팀장으로 다양한 법률 자문과 그리고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 혹은 직접적인 고소고발 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인 위험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공격을 해왔기 그런 공격을 하는 일들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재명의 호위무사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제가 이 이름을 먼저 붙인 건 아니고요. 네. 남양주 갑의 최민희 의원께서 제 이력이나 활동을 보시더니 그러면 앞으로는 이재명의 호위무사로 이렇게 소개를 해라. 왜 뭐 민생 이거 다 좋은데 그냥 간단하게 짧게 소개하려면 이재명의 호위무사 백주손으로 소개하면 시민들이 궁금해할 거고 알아볼 건데 이렇게 이것저것 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설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면 그 이력들을 살려서 이재명의 호위무사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도 과감하게 이재명의 호위무사라는 이름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얘기할 때 네. 겸손할 필요 없다니까 왜 겸손하고 그래? 아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거 들어보면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소당하기도 하고 어떤 수사를 받기도 하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싸우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재명을 대신해서 네. 고소 고발을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그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또는 다 뭐 했죠. 법정에서 네, 이렇게 네. 공방 같이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여러 이제 변호사들이 같이 변호사 있지만 같이 하고 네. 검토하고 필요한 변호사들 다 후배 변호사 섭외하고 이런 것들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그거 진짜 많네. 2013년부터니까요. 네네 한 10년 가까이 2026년이니까요. 그렇게 같이 했으니까 말 그렇게 그대로, 붙여도 예, 저는 원조구나. 손색은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근데 하도 보니까 네. 이재명 호위무사라고 덤벼던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빛이 발했는데 사실은 원조예요 이 양반이. 예. 2013년이면 성남시장하고 얼마 이 재선하기 직전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오랜 시간 이제 활동을 같이 해봤고, 근데 저는 변호사로서 민변협 참여연대 활동을 조금 더 중심에 두고 활동을 해왔던 것이라 그런 면에서 좀 뭐 덜 알려졌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그 학교 후배가 되다 보니까 티 안 나는 데서 이렇게 사실 굳은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원조 호위무사가 이 백주선 변호사 그건 제가 알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이 그거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호위무사가 네. 물론 좋긴 하지만 그 네. 요새는 이번 지방선거는 무조건 이재명만 앞세워도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네. 하지만 남양주 시민들을 위한 공약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이재명이라고 해도 이재명을 앞세운다고 하더라도 지역 공약 아무리 남양주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각오라든지 준비 같은 거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침 잘 물어봐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이라든가 호위무사라는 것을 먼저 앞세워서 저를 좀 알리는 데 활용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는 남양주 시장이라는 인구 한 74만의 도시에 수장으로서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남양주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위해서 남양주 시장에 도전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 나름의 고민과 그리고 비전을 좀 검토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설 연휴 직전에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이제 하셨는데 저는 좀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6대 분야에 걸쳐서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공약을 먼저 제시를 하셨군요. 네. 지금 어떤 분들은 아예 공약은 좀 있다가, 네, 네. 있지만 좀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네. 미리 공개를 다 하셨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부터 하나 말씀을 해보시죠. 가장 대표적인 걸로 보면은 한국형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남양주 동부에 유치하겠다.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이제 대표적인 공약이냐면 남양주 현재 74만 정도 인구인데 100만 특례시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100만 특례시는 인구가 뭐 100만이라는 것만으로는 그 위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0만 특례시에 맞는 정체성,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서울 지근거리에 서울 출퇴근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자족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적 기반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골고루 충족할 수 있는 것이 한국형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문화산업 컨텐츠 플러스 산업 지능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 세트장이에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종합 영화 세트장인데 거기에 K컬처에 관련한 대한민국의 뭐 지금 K-팝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뭐 애니메이션 다들 아는 뭐 캐대언 같은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뭐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켰는데 네. 세계인이 그러니까 그 K-팝이라든지 K-컬처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더라도 딱히 방문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BTX 뭐 사무실 어디 숙소나 몇몇 뭐 강남 뭐 이런 데 좀 다니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자. 단순히 영화 네. 촬영장 정도가 아니라 네. 여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모여서 네. 체험도 할 수 있고 네, 체험도 할 다양할 수 수 있고. 다양하게 공연도 즐기고 공연도 하고. 체험도 오. 하고 뭐 굿즈도 사고 그 일대를 뭐 3박 4일 혹은 4박을 묶어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으로서의 그 문화 시설을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거기 좀 화도 쪽에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단순히 지금은 그냥 영화 촬영장만 있는데 여기 네. 이제 한마디로 관광지이자 문화산업의 컨텐츠가 만드는 생산 공장 같은 생산 기지와 같은 그런 곳이 되게 네. 그런 이제 구상이고요. 네. 남양주 종합 영화 촬영소가 있었다가 전체적으로 부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는 민간 기업 소유가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그런 부지를 이제 활용하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이제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관마도는 어렵다라고 본 것이 그러니까 민관이 합동을 해서 민간에도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이 참여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이해야 될 예컨대 이 정책 자체는 남양주 단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와의 협력 그리고 경기도와의 협력도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다가 남양주 동부에는 여러 가지 개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다중 규제가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도 적절히 풀어가면서 기반 시설을 문화적 기반 시설을 남양주 동부에 두고 이제 두기 위한 장기적인 혹은 획기적인 기획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이제 대표 공약,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저도 이 남양주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남양주 종합촬영소가 부산으로 이사간 것 같다는 얘기 이번에 들었어요. 네. 왠지 좀 한산하다 싶었어. 그렇습니다.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게 참 좋은 곳인데. 네, 모래공원 옆에 굉장히 좋은데 민간 기업이 딱히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서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비어 있는데 특별히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뭐 예상지는 될 수 있겠고 꼭 거기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동부권에 좀 더 뭐 교통이 좋은 곳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지금 당장 어느 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 진행에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GTX B 노선이 놓이게 되는데 네. 그
GTX B 노선이 놓이면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30분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역에서 마석역까지 30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에서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네. 네, 세계인이 접근할 수 있는 도시가 된다. 오, 그러네요. 네, 잘 아시겠지만 유수의 그 도시들이 다 도심 밖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1시간 안팎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가까운 일본을 예로 들면 도쿄가 그렇고요. 또 오사카가 그렇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아마 남양주를 누가 어떻게 찾아오느냐. 가까운 인천공항 공항 근처에 뭐 청라 신도시도 있고 더 가까운 데도 많을 건데 뭐 이렇게도 염려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도시들 예를 보면 남양주에 충분히 매력 있는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 찾을거리가 있다면 뭐 능히 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남양주시가 성장하는데 필요하고 그리고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획기적인 브랜드, 랜드마크를 만들어 보자. 일단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죠. 그렇고 예. 네, 그런 면에서 정체성 혹은 브랜드, 랜드마크를 K컬처를 중심으로 한 문화박물관 혹은 한국형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본 겁니다. 뭐 이렇게 산업적인 부분은 그렇게 좀 계획을 네. 짜신 것 같고. 네.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인구가 몰려오려면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인구가 여기 정주를 하려면 네. 교육이 최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온 지자체마다 뭐 특목고 유치 뭐 네. 혈안이 돼 있고 그런데 네. 교육 관련 공약 같은 것도 준비한 거 있으시겠죠? 네, 그 부분도 이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고등학교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현재 발표한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 10개 대학의, 남양주 캠퍼스, 그리고 해외의 유수 대학의 남양주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은 어떤 대학을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렇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이것도 뭐 법적인 제한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해결을 해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뭐랑 또 연결을 하냐면 거기에 왕숙 신도시에 첨단 산업 지구가 있는데 그쵸. 거기에 그래서 세계적인 연구소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교육, 연구, 취업 이렇게 연결하는 패키지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캠퍼스 유치, 그러니까 네. 서울이라든지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캠퍼스를 네, 남양주에 네, 유치하겠다. 네. 괜찮은 공약 같은데 네. 언뜻 드는 생각이 이 지금 비어 있는 남양주 종합촬영소랑 캠퍼스 네. 연결시켜가지고 중앙대 예술대학교로 오라 그러면 안 되나요? 제- 중앙대 출신이잖아 우리. 네. 제 기억에 중앙대학교가 남양주랑 MOU까지 네, 갔었던 저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할지 그 조건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서 MOU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양주 땅이요. 48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458.1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 숫자까지 다 외웠어요. 그 숫자는 이제 남양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숫자 네. 그대로고요. 그리고 서울이 한 600.1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서울 면적이 한 3분의 2 정도 돼요. 그래서 면적 자체로는 부족한 게 없는데 다만 산이 많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제한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 용지는 44%밖에 되질 않아요. 이제 이거를 푸는 게 숙제인 거죠. 땅은 실제 넓은데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 용지는 4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발 제한을 적절하게 풀어낼 수만 있다면 개발 용지가 50%, 55%도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다양한 것들을 남양주에 유치하거나 설치해서 남양주가 명실상부한 100만의 도시, 그리고 경기 동북권의 거점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이정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양주가 상당히 넓은데 쓸 수 네. 있는 땅이 없다 이 그런 말씀이죠. 말입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땅을 어떻게 확보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중앙정부와 협조도 필요할 것이고 네. 그렇게 하면은 남양주의 어떤 자족 기능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겠더라. 맞습니다.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건만 놓고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네.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 이제 상급 종합병원 이슈가 있습니다. 네. 100만 가까운 도시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종합병원은 한 4개 정도가 있지만 상급 종합병원은 완전히 또 기능이 달라요. 그렇죠. 보건복지부의 지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가 한 25에서 30% 정도를 그 점유해야만 그 상급 종합병원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반 환자보다는 중증 환자가 많아야 되는 상당 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 다 이제 구리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구리에 한양대 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데 의정부에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 있고 한강 건너면 현대 아산병원 이렇게 있어서 그런 얘기 이제 기자회견 때도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 수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다 분산돼 이미 남양주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글쎄 가까운데 남양주 가까운데 있는 거하고 남양주에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넓게 보면 꼭 남양주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의정부 그다음에 한강 이남에서 이제 제가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현대 아산병원만 해도 각 짧으면 한 15분, 길면 한 40분 내면 가더라고요. 그런데 남양주 시민들의 이제 요구를 이제 들었을 때 그건 그거고 그렇죠. 남양주가 또 남양주로서의 기능을 잘하려면 상급 종합병원 혹은 대형 병원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 남양주가 남양주로서 역할을 하려면 네. 그 나라 그 어떤 그 도시 격에 맞는 인프라가 맞습니다. 갖춰져야 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인프라가 몇 개가 빠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꼭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그렇지. 거냐. 어떻게 할 중요한 거냐 그래서 중요하죠. 그런 게 필요한데 어렵다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왜 어려우냐면 두 가지인데 그 수도권 병상 총량제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제한이 있어서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은 500병상 이상이 최소 300에서 500병상, 500병상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을 유치해 오려면 새로 500병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남양주에는 경기 공공의료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 400병상 400 정도거든요. 병상. 그러면 남양주에 배당될 수 있는 병상 수가 한 300병상 정도예요. 500병상이 필요한 대학병원을 들여오기가 쉽진 않죠. 예. 그럼 이걸 풀려면 보건복지부랑 잘 협의를 해서 좀 늘려달라 총량을 남양주가 필요하다. 필요성을 잘 설득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남양주의 기왕에 있는 종합병원들 예컨대 현대병원이 진접에 있는데 여기는 네. 한 420병상 정도가 확보돼 있고 네. 20년 동안 남양주 의료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왔고 봉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네. 병원 자체의 역량을 바탕으로 상급 종합병원의 기능을 할 의사도 있다. 그리고 왕숙지구에 뭐 필요한 부지도 좀 확보해 놓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기왕에 남양주에 있는 종합병원에 나머지 병상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가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해주면 좋고 안 돼도 이렇게 의지가 있는 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의 기능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 병원이 현재 중앙대학교 병원하고 교육협력병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중앙대 병원에 또 좋은 의료 자원이 남양주 와서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상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과?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네. 쉽진 않겠지만 대학병원을 아예 새로 유치하는 방안. 그건 이제 어느 대학이든 꼭 중앙대 병원만을 제 모교인 중앙대 병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되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기왕에 있는 그 남양주에 있는 종합병원에
조금 더 역량을 몰아줌으로써 네. 남양주 시민의 그 수요, 네.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 방법이 기능을 하자.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즉각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있습니다. 정도면 즉각 추진도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그 양해,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네. 양해나 협력 관계만 만들어지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해법이 괜찮은 해법이네요. 제가 이 그러니까. 부분은 벌써 2년 정도 현대병원의 그 김부섭 원장님하고 왜 상급 종합병원 유치가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잘 안 되는지, 대학병원 유치가 어떤 면에서 어려운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병원들을 어떻게 역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생각해낸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중앙정부가 직접 지정하지 않더라도 상급 종합병원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면 조금 병상을 네네네네네, 늘려주고 좀 그렇습니다. 시설을 확충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사실 보니까 거기가 지금은 조금 시설이 낙후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좀 맞습니다. 공간도 좁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 거기를 비우고 왕숙지구에 괜찮은 상급 종합병원의 기능 혹은 대학병원의 기능을 하도록 구성을 해주고 빈 데는 또 다르게 활용을 하면 되겠죠. 네. 네. 사실 이렇게 왕숙지구,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딱 듣는 생각이 경기, 네.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 동부 쪽이 사실은 이렇게 가평이라든지 이런 예. 포천 이쪽 좀 경기 동부 네네. 이쪽과 좀 이어지는데 보니까 그쪽 동네도 보면은 종합병원이 없긴 없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니까 아니 그 가평 같은 경우에 그 응급 환자가 생기면은 네. 춘천을 가더라고요. 네네,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번역별로 나눠져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네. 근데 그 물론 저기 가평읍은 그쪽이지만 예. 청평 같은 경우는 그 춘천으로 가기가 참 멋이게 해요. 네. 그럼 뭐 어디로 오느냐 이게 네. 구리 한양대 병원으로 오는데 만약에 맞습니다. 길이 막힌다든지 네. 또 병상이 없다든지 그러면 뺑뺑인 거야 이 사람. 네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이 남양주 동부 쪽에 네네. 지금 뭐 왕숙지구든 한 평내 고평이라든 이쪽에 그런 무슨 이제 큰 네. 병원을 하나 확보해 두면 네네. 그러니까 인근의 지자체와도 좀 협력이라든지 서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네. 관계가 되겠군요. 네, 그 약간 부연을 하면요. 네. 왕숙지구는 남양주 서부에 가깝습니다. 즉, 서부. 예, 서부에 가깝고요. 예. 남양주가 천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갈라지는데 남양주 서부가 도시화가 이제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별내 그리고 다산, 왕숙 네. 이렇게 서부가 먼저 개발이 돼 있고 왕숙지구는 서부에 있고요. 거기가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첨단 산업지구 그다음에 종합병원 혹은 대학병원 뭐 부지 이렇게 싹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제 무엇이 어떻게 들어올 거냐, 어떻게 들어오게 할 거냐가 이제 과제인 것이고요. 동부는 그거보다는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열악하죠. 그래서 이제 백봉지구에 백봉지구가 이제 평내 호평 그쪽 역 부근인데 거기에 이제 경기 공공의료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400병상 정도고 경기 공공의료. 네네 이제 추진 중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예정이 돼 있어서 이제 남양주시나 남양주 이제 국회의원들께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면제해서 시급하게 그러니까. 신속하게 경기 공공의료원 남양주 의료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이제 하고 계시고요. 그렇겠네요. 예. 네, 다만 이제 경기 공공의료원의 역할과 종합병원 상급병원의 역할은 조금 달라서 조금 그래도 예. 남양주 동부에 사시는 분들은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도시화가 돼 있는데 조금 더 프리미엄급 시설은 서부에 먼저 설립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그렇다면 동부의 분들이 빠르게 올 수 있는 교통 수단을 이제 확충한다든가 접근성을 훨씬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본적으로는 동부에 살아도 큰 불편함은 없게 하되 중요한 일 그러니까 고급의 기능이라든지 더 상급의 기능은 서부에 있는 것을 신속하게 접근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남양주 동부 서부를 제가 약간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제 기준으로 보면은 왕숙지구가 동부 같아. 내가 살고 맞습니다. 있는 데가. 예. 그런데 네. 그러네요. 거기가 네. 중간을 기준으로 네. 하면 서부구나. 네, 이제 예. 천마산 기준으로 이제 요렇게 서부가 개발축에 보면 약간 이 서쪽으로 편중된 세로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생활권이 다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다핵도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교통도 좀 다핵도시, 끊어지고. 예. 네. 아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공공 그러니까 네. 이제 교통 수단이지 않습니까? 예, 예. 대중교통 수단이 지금 사실 좀 부족해요. 특히 아까 다핵도시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각 지역마다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좀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남양주 사는 분들이 곳곳에서 예컨대 화도 수동에 사는 분과 뭐 다산 도농 이렇게 사는 분들이 모임을 하려면 구리에서 만나거나 그렇지. 아니면 저기 건너가서 잠실, 그렇죠. 송파 이런 데 만나는 것이 오히려 오기도 좋고 가기도 좋다. 그렇죠. 그런데 또 남양주 시민들을 만나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냐? 남양주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남양주에서 못 만나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교통은 크게 보면 남양주에서 남양주 밖으로 가는 교통이 좀 확충이 돼야 되고 남양주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내부 교통망이 좀 더 좋아져야 되고 이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보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남양주 밖으로 가는 것은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건데 전철이나 지하철을 아무래도 확충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경의선하고 경의중앙선, 경춘선과 경의중앙선 이 두 가지가 이제 가로축으로 이어지는데 작년에 마석역에서 청량리까지 출퇴근 이제 셔틀형 그 노선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배차 간격을 짧게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했는데 경의중앙선은 철로 포화 정도도 굉장히 심하고, 그러니까 철로가 거의 이제 나눠 쓰다 보니까 거의 다 찬 거예요. KTX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노선들이 함께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확충이 필요한데 결국은 덕소역에서 청량리역 간 구간을 좀 지하철화해서 구간을 넓히고 이 배차 간격을 줄여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지하철을 이용한 출퇴근을 좀 편의성을 높이고 다만 환승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충해서 저렴하게 제공하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와 이 전철역 사이에 무료 셔틀 제가 이제 구상하는 것은 전기차인데 전기차 자율 셔틀버스를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만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 어렵지 않도록 최대한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이 없을 것 같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방송 시작을 한 지 지금 40분 정도 네. 됐는데 끝이 없어. 네. 야, 이건데 얘기 좀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준비를 던지면은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계속 뭐 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뭐 네.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진짜 공부 많이 하셨네. 학교 제- 다닐 때 데모하지 말고 맞지? 이제 남양주의 어떤 시장을 좀 네. 준비해 보자. 그 남양주에서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민주정부가 필요하고 민주적인 권력이 장기간 그리고 유능한 네. 정책을 펼쳐서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느끼게 하자라는 뜻이 이제 갖게 된 이후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남양주가 어떤 도시인가, 남양주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실제 남양주에 사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얘기를 수시로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당사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현재까지 제가 정리되고 기획 가지고 있는 의견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도 이제 풀지 못한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 또 풀어내야 될 과제들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정책에 대해서 뭐 얘기하려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시간이 좀 제한적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네네. 자주 좀 모셔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주 뭐 불러주시면 남양주 네. 뭐 정부 지역 정책도 정책이지만 뭐 우리 지금 당장 현안 짚고 네. 넘어가야 될 것도 많잖아요. 네네. 특히 요즘에는 뭐 요새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네. 법률 전문가가 되는 시기도 참 드물 그런 시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네네. 분야에서도 좀 네, 그런 앞으로도 부분도
네, 뭐 충분히 그 초대해 주신다면 불러 주신다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돌아가는 얘기들을 얘기를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네. 긴장을 아직 못 푸셨어요. 아직도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 아주 편안하진 않고 네. 어떻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라 제가 아직은 좀 경직돼 있다는 스스로 좀 느껴집니다. 네. 앞으로 자주 뵙고 또 진면목 볼 수 있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조만간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